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충청권 4곳의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단일 대선 후보를 추대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충북 전 지역 승리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충북 지역 지방의원 대부분이 참가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충북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충북 남부권과 북부권에서도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이겨도 그냥 이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많이 이기자. 그리고 특히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이겨보자. 이게 저희들 오늘 결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충청권 단체장들의 대선 후보 추대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오늘 김영하 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들은 조참 모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참 모임이 취소된 데 이어 김태흠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며 추대 후보가 나올지는 주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대회가 오는 19일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가운데 장소는 청주체육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충북 지역의 핵심 공약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공약 건의 과제 79건을 발굴해 대규모 국비사업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선 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주공항 안에서 매장 4개를 운영하면서 6년 넘게 매출액을 속여 26억 원대 임차료를 빼돌린 입점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항공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카드 단말기를 업장 내에 몰래 설치해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수년 전 청주공항 안에는 편의점과 빵집, 카페 등 식음료 매장 7곳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점포 4곳을 계약한 56살 박모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들 명의로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한국공항공사의 매달 매출액의 30% 정도를 임대료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료를 빼돌렸습니다.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몰래 설치해놓고 매출의 일부를 숨긴 겁니다. 전체 매출액 160억 원 가운데 86억 원을 누락시켜 공항공사에 내야 할 임차료 26억 9천만 원을 착복했습니다. 공항공사의 한 직원이 점포 매출액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면세점 등의 임대료 25억 원가량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가 운영하던 식음료 매장 3곳은 철거했지만 한 곳은 아직 퇴거하지 않아 법정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환경부 대형 커피 전문점과 일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국 첫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와 생활하수의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한 청주시는 자원순환 미래도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청주 지역 28개 매장에서 청주시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컵 5개를 세척해 반납하면 보상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 12개가 모이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수거한 일회용 컵은 곰 인형부터 자동차 내장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자원순환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정부의 첫 시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주가 텀블러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향후 수도권과 대도시로 확산되면
아마 수천만 개의 플라스틱 컵을 제대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청주시를 택한 건 자원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차곡차곡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는 하루 2만 개, 연간 700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해 지역 축제나 공공행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푸드트럭 축제에는 9만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일회용품 쓰레기를 12톤가량 줄였고 전체 쓰레기량을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절감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최첨단 반도체 산업 등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물 업사이클링도 전국 처음으로 시스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새롭게 신축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청주가 자원 순환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도입과 물 업사이클링에 이은 일회용컵 회수 재활용까지 청주시가 자원순환 미래 도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탐구 중심의 교육 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 IB를 도입한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충북학교 가운데 단제고를 포함해 도내학교 3곳이 IB 후보 학교로 인증받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주제로 학생들끼리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국제인증학교 프로그램 IB 수업으로 토론과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학습이 교육 목표입니다. 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나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 학생들의 주도적인 수업 참여도가 높다 보니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만족감이 높습니다. 선생님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IB가 도입되고 나니까 좀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자기 생각을 더 잘 말할 수 있고 많이 말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식을 연역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지식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도내학교 3곳이 후보 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후보 학교들은 개념과 토론 기반의 별도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IB 본부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관심과 후보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월드스쿨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대학들이 입학 점수로 인정하는 디플로마 프로그램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IB를 도입한 학교는 모두 18곳.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IB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28년까지 34개 학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공교육만으로 사교육 등 다른 혜택을 받지 않고도 국내의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능 중심의 입시 교육 체제에서 개념과 탐구 중심의 IB 학습으로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음성 무국중학교와 제천 제1고등학교, 단양 상진초등학교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음성 무국중에는 국비 등 220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GX룸, 돌봄 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천 제1고에는 총 410억 원이 투입돼 수영장 등을 갖춘 지상 2층의 복합시설이, 단양 상진초에는 330억 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등을 짓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부지에 교육문화시설, 수영장 등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이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 반응 속도가 늦은 게 현실인데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차량 안전장치를 확대해 교통안전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2년 전 음성군 감곡면에서는 차량이 인도를 덮쳐 하교 중이던 중고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국내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 2020년 14.8%에서 2023년 2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인식을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0.7%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다고 인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시뮬레이터로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대상으로 도로주행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실험해봤습니다. 선행 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고령자의 브레이크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보다 0.47초 늦게 반응했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 돌발 횡단 시 고령자 반응 속도가 비고령자보다 1.08초 늦어 대처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 반납률은 고작 2.4%,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안전운전 보조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 차량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두 장치가 모두 설치된 차량을 일명 사포카 S로 인증해 고령자 이용을 장려하는데, 실제로 사포카 S 와이드 모델의 경우 차량 등록 대수 10만 대당 인명사고 건수가 모든 차량 대비 41.6% 낮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령자 보호를 위해 페달 5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 마련, 고령 운전자 대상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고령자의 운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김영환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는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거나 헌법재판소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이라고 폄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탄핵 이후 김 지사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된 충북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지난 언행들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3월 충북 고용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6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7%포인트 급감했습니다.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공과 민간 부문 일감이 줄고 공사비 등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에 본사를 둔 주요 상장사 중 평균 연봉 1위는 에코프로로 9,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현대 엘리베이터로 9,200만 원, 3위는 HK 이노엔 7,500만 원이며 이 밖에 코스모 신소재, 셀트리온 제약, 심텍, 메디톡스 등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이며 충청권에선 세종이 4,566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전 4,216만 원, 충남 4,186만 원, 충북 3,973만 원 순입니다. 진천상공회의소 8대 회장의 주식회사 수정케미칼 장수정 대표 취임식이 오늘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장수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도시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장수정 신임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경찰 창설 80주년과 청사 준공 20주년을 기념해 청사 내에 자작나무길을 조성했습니다. 자작나무길은 민원동 앞 공간에 20그루의 묘목을 심어 만들었습니다. 김학관 청장과 최연소 직원, 도소만 경찰관은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매설하고 경찰 창설 100주년인 오는 2045년에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문화가 앞 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역사 퀴즈 대회와 독립운동 노래 공연, 붓글씨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는 단재 선생을 기리거나 업적을 연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내일 중성화 수술을 마친 청주동물원 암사자 구루미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사자 구루미는 동물원 마스코트인 바람이의 딸로 중성화 수술 예후가 좋아 예정대로 주 방사장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구루미는 주 방사장에서 적응 훈련을 마치는 6개월 후 아빠 바람이와 정식 합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응덕경찰서는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지르려 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에 올라가 발전기 연료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료통에 기름이 없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